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밀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보풀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색깔이 좀 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고민하면서 이제 그림의 방향이라든지 뭐 표현의 방법, 그리고 이런 종이는 이런 면에서 또 굉장히 매력 있었어요 라는 것들을 이제 직접 경험하면서 또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번에는 좀 종이를 다양하게 사용 물론 하고, 색깔도 조금 아주 굉장히 단순화해서 최대한 좀 줄여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이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데요. 사실 저는 지금 사는 집에서 제가 태어난 병원이 보여요. 네. 근데 그 병원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 병원이 없어지고 굉장히 곧 그 주변이 완전히 고층 빌딩화 되면서, 대형 오피스텔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요. 긴 시간 이 도시를 지켜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 안에서 살고 있지만 잘 몰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제가 길에 돌아다녀도 아무도 내 표정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역시도 다른 분들의 표정에도 신경 쓰지 않아요. 도시에서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뭐 가족이 있으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일터가 있으니까 의욕적이기도 하고 또는 예상 밖의 누군가 타인을 만났을 때의 당황스러움도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삶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것 중에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는 어떤 순간들, 재미있는 순간들을 다시 재조립해서 매일매일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막 이거 너무 좋아, 재미있어. 그런 모든 장면들을 사진을 찍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 사진을 찍었는지도 그리고 그 장소에 갔는지도 잊어버리는데 그림을 통해서 다시 저한테 그 장소가 불러일으켜지는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의 느낌이 어땠는지, 그날 어땠는지,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불러내지면서 좀 다시 재조립되는,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장소, 그 느낌, 그날의 현실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다시 새롭게 조립되면서 공간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기억되는 공간. 네. 그래서 거기가 딱 어떤 지점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고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하게 기억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작은 이제 그런 것들의 요약 정리 목차 같은 느낌. 제가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제일 많이 찍었나, 어떤 장면들을 좋아했나, 그런 것들의 어떤 집약체 같은 느낌으로 아이디어 스케치처럼 막 이런 장면, 이런 컷,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로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제 햇빛도 좋고 이파리가 풍성한 날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나무들도 좋고 나무는 좀 드로잉할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게 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는 나무가 이파리 다 떨어졌다가 새로 나고 꽃도 나고 열매도 맺고가 1년 안에 굉장히 역동적이게 일어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늘 역동적인. 그래서 전체 항상 대부분 나무와 좀 요즘에는 식물이 들어오는 풍경들. 그래서 나중에 찬찬히 관찰해 보시면 제가 제목을 그 장면을 좀 봤을 때 들었던 생각들 를 이제 압축해서 넣어놨는데요. 의자 같은 경우에 저게 외부에 벽 바깥에 어떤 카페 앞에 있는 의자였는데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으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앉아도 될까요? 이렇게 앉기 미안할 정도로 너무 반짝반짝한 의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나무가 2개 이렇게 기대어 있는 그림에서는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도 받고 놀이터를 봤을 때 놀이터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오고 가는 대화 중에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놀이터에서 어린이들? 제가 관찰해 보니까 놀이터에서 제일 많이 오고 가는 대화가 너 몇 살이야 더라고요. 너 몇 살이야? 아이들이 이 말을 시작하기부터는 항상 딱 누가 새로운 아이가 오면 그런데 너 몇 살이야? 난 언니야. 뭐 난 오빠야. 부터 시작하면서 같이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좀 더 순화해서 저의 제목은 같이 놀아도 될까라고 했지만 그런 일상의 순간이 그러니까 잠깐의 위트가 그래 재밌다 호호하하 웃으면서 또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림들 바삭한 여름,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길가에 있는 나무들은 사실 누가 정돈해주지 않잖아요. 아주 자유자재로 이파리가 나서 제가 제목을 머리하러 갈까요? 라고 했어요. 한번 예쁘게 잘라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저기 보시면 두 명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느끼기에 근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예요. 일상에서 사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너무 굉장히 즐거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봄날에 같이 아마 직장 동료분들이 걸어가면서 느끼는 감정들. 제가 이 장면을 너무 막 애타게 좋아했었던 건 제가 아마 중간에 일을 안 하고 공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 변덕스럽게도 직장을 다니다가 저런 자유로운 삶을 꿈꾸면서 공방을 했는데 막상 공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왜 여의도에 이렇게 회사원들 명찰하고 점심시간 되면 예쁜 옷을 입고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부럽고 아마 그때 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 뭐 먹으러 갈까? 나는 이제 도시락 싸서 내 공방으로 이제 느긋하게 출근하는데 가마에서 그릇이 잘 나왔을까? 나 또 다 망쳤으면 이거 쓰레기 봉투 사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삶의 위치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직장에 있을 때는 자유로운 삶이 부럽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살 때는 지붕 있는 삶, 지붕 있으시잖아요. 정해진 날에 월급도 딱 들어오는 그래서 지붕 있는 삶이 너무 그립고 그래서 그런 소소한 부분들을 일기 쓰듯이 좀 남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목이 그렇게 약간씩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왜 그렸을까? 이 의미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같이 상상해 주시는 게 그림이 갖는 매력인 것 같아요. 다 그려지지 않은 그 부분을 연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한테 다시 왔을 때, 다르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종이 같은 경우에 사실, 아티스티코는 많이들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게도 또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탈리아 종이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입에 붙지 않게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세목에다가 작업을 색연필은 또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결이 부드럽고, 또 발색 또한 매우 잘 되고 당연히 아티스티코 너무 잘 됐고 사실은 물감하고 같이 썼을 때도 매우 좋았습니다. 유성 색연필로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저 가을 길 같은 데는 제가 유턴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 가을 길이었는데요. 다 노란 은행잎을 칠하지 않고 그때는 다 그냥 온 세상이 노란색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붓으로 쭉 칠하면서의 좀 더 단순화된 느낌. 그래서 물감하고 작업했을 때 유성이 번지지 않고 또 물감이 그 위에 올라가거나 또 이렇게 약간 밀어내는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제가 제일 이 종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요거 같아요. 로자스피나 파나지였는데 사실 여기 파나지 요것도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작품도 그리고 저기 의자가 그려져 있는 것도 다 로자스피나 아이보리인데요. 제가 이 안에 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종이 색감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같은 종이일까? 쟤는 약간 붉은 느낌이 더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더 올리브 그린에 가까운 그린을 사용했을 때에는 조금 더 되게 노란빛이 도는. 그래서 색이 있는 종이의 그림을 그렸을 때의 배경이 갖는 힘. 안녕하세요. 배경이 갖는 힘도 물론 존재하고 또 괜찮습니다. 맨 앞에 오셔도 좋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종이의 바탕색을 활용했을 때 여백이 너무 허전하지 않으면서도 그 공간 안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따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자스피나에서 제가 좋았던 거는 결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약간 천 같기도 하고 짠짠하게 짜여져 있는 면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마른 목 모양으로 이렇게 뭐 어떤 종이들은 직선이기도 하고 자유롭게 결이 생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처럼 이렇게 수직수평의 어떤 날실과 시실이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부드러운 색연필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종이가 아닌가. 그래서 특히나 뭐 갈색이라든지 조금 채도가 낮은 색감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드로잉 용지로 나온 종이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마찰이 약해서 지우개질을 많이 하시면 예상 밖의 상황을 만나실 수 있어서요. 조금 더 그냥 우연의 힘에 기대서 그리다가 딱 삐져나가면 그래 그냥 여기 나뭇잎 하자.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우연에 기대서 작업을 해보실 수 있는 종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드로잉에 이렇게 고가의 종이, 그쵸? 고가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런 좋은 종이를 써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 그림은 일단 다 소중하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걸 만들어주고 좋은 걸 먹여주고 싶은 그런 것과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종이에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서 그린다라기보다 또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구획을 나눠서 조금씩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고 또는 다양한 색을 사용해 보셔도 좋고 한 그림 안에 그냥 여러 풍경이 좀 중첩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 딱 완성된 어떤 결과물로 가져가야 할 때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종이도 선뜻 골라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망북처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림, 오픈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림,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취미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사실 저 알고 있어요. 다 마음속 깊이 잘 그려야지. 잘 그리고 싶고 막 누가 너무 잘 그렸어요. 막 이런 칭찬에 막 올라가는 입꼬리를 막 열심히 끌어내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 더 그래서 카페에 그림을 올리고 하실 때에도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못 올리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하지 않는 그림들, 내가 한동안 잠수를 타다가 짜잔 나타나도 모두 다 반가워하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는 망북 정도 하나는 나한테 주는 선물처럼 좋은 스케치북에 꼼꼼하게 조금씩 여러 개 그림을 그려서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채워나가시는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정말로 나중에 큰 성장을 이룩하게 되고요. 그래, 이만하면 됐어. 나 잘 그리지? 뭐 이런. 맨 끝에 잘 그리지가 모두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 자리 다 다르시겠지만, 그게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뭐 이것이 직업이든 취미이든, 선생님들께서 나의 잘 그린 그림을 향해서 다 가시는 거잖아요. 원하는 느낌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럴 때에 조금은 좀 더 잘 그려지는 종이, 좀 더 잘 그려지는, 잘 나오는 뭐 어떤 재료들을 선택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색연필, 여기 연필도 써봤고요. 그다음에 연필 중에서 뭐 카본 연필도 있고, 마카도 있고, 물감도 있고, 색연필도 브랜드가 다 달라요. 다 다른 브랜드들을 지금 이제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지고 나온 그림과 종이들은 좀 추천하는 것. 드로잉을 해보실 때 이 종이에 이런 느낌이니까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너무 괜찮았어요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고 뒤에 이제 샘플 그림들도 그동안 그려놨던 것들도 같이 갖고 나왔기 때문에요. 이거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 뭐 이게 막 몇천 명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을 삼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늘 시간을 내셔서 정말 먼 길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꼭 이따가 물어봐 주시고 제가 아마 배웠었던 적 있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네. 나를 못 알아보다니. 이렇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전 카페에서의 이렇게 닉네임을 살짝 꼭 알려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이여서 인사를 할까 말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인사를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림 얘기는 이렇게 해보고요. 뭐 어떻게 그릴까? 어떤 장면? 네, 여기서 잠깐. 네네. 잠깐 끊어야 될까요? 네, 여기서 뭐 너무 또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시면 좀 1시간 동안 막 그림만 그리다 끝내세요. 그래서 오셨는데 혹시나 또 궁금하시거나 또 보시니까 그럼 이 전시가 우리가 듣긴 계속 들었잖아요. 20분 넘게 도슨트를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시에 관련되는 기획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이름의 파브리아노 기획 초대전이잖아요. 파브리아노에서 기획 초대를 한 작가라면 도대체 뭐가 궁금해서 대중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서 배영미 작가님을 모셨을까?
그리고 왜 공간을 2주 동안 이렇게 잡아놓고 행사까지 하는 걸까? 그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또 언능 또 이걸 하고 싶어서 넘어가시지만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중간에 잡았습니다. 파브리아노 지류에 대해서 직접 써보셨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또 질문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10분 정도만 할애하겠습니다. 파브리아노 지류를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파브리아노 하고 떠올리면 가성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친근하게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사기 편한 아주 친숙한 이탈리아 브랜드잖아요. 이탈리아 브랜드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뭐 노로 끝나니까 외국 거겠지. 우리나라 건 아니겠지. 뭐 아메리카노나 비슷하나 뭐 느낌이 있긴 하지만 외국 종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친근하면서 저가부터 고가까지 굉장한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쉬웠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드로잉지로 파브리아노를 많이 알고 계실까? 라는 점이었어요. 대부분 수채화지랑 이제 유화 아크릴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대부분이 수채화를 많이 쓰세요. 근데 드로잉지로서의 파브리아노를 얼마나 아시나요? 라는 게 사실 기획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드로잉을 많이 해보시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작가님을 섭외해 주신 거였고요. 그래서 답을 내놓은 거예요. 파브리아노 지류들 중에 써보니 드로잉에 굉장히 특화되고 좋은 작업의 지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소개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 한번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드로잉이 사실 예술 영역으로서의 어떤 독립된 위치를 찾은 지는 굉장히 짧잖아요. 어떤 수채화나 유화나 이런 전통적인 회화 재료보다 심지어 파스텔보다도 더 역사가 짧은 것 같아요. 이미 어떤 그림의 밑재료, 밑그림의 어떤 스케치 과정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뭐 연필로 하는 작업들, 목탄, 뭐 이런 건식 재료들의 작업들 역시도 굉장히 드로잉으로서 어떤 자리를 잡는다. 이거는 예술 영역으로서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반하는 모든 재료들이 이제는 같이 발전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유화라든지 뭐 수채화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재료를 연구하고 이들에게 맞는 종이, 이 수채화를 잘 하기 위한 수채화 물감, 뭐 붓, 뭐 팔레트, 물통, 심지어 물통, 그리고 이 붓을 세척하는 비누까지도 아주 디테일한 작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후발주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들을 위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왜 수채화만 이렇게 좋은 거에다 그려야 돼? 나도 여기다 한번 해볼까? 그리고 색연필도 여기다 얹어보면 느낌이 어떨까? 왜냐면 이제 하시면서 진짜 딱 입맛에 맞는 종이 못 만나보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다가 보고 시도해 보면서 이런 질감, 이런 색감, 이런 결이면 연필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뭐 연필이나 색연필 드로잉 용지를 위해서도 종이가 나오면 좋겠어요. 라는 수요가 점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몰라서 못 쓰시는 종이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만 해야 되나? 색깔 있는 종이에는 뭘 그려야 되지? 네. 그리고 이런 하얀 수채화지에, 연필로 그리고 끝낸다고? 너무 아까운데? 근데 아까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 재료 자체의 위치가 이미 이런 전통 재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 더, 뭐라 그럴까, 질이 좋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표현이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더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도기이고, 그럼으로써 재료들을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흔하게 접해 보시지 않았던 종이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얘가 재미있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을 줄여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색연필은 특히나 색을 많이 쓰시는 거, 그리고 세밀한 거에 굉장히 집중하시다 보니까 종이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색연필이 물론 그러한 세밀한 표현을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재료이기는 하나 표현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까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단색 드로잉이 또 많으시고 오히려 재료가 가진 특성과
기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간혹 보시면 저기 뒤에 끝에 보시면 굉장히 까맣고 진한 종이들도 있잖아요. 저렇게까지 원래 건식이 저렇게까지도 나왔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건식 제로의 재료인 파브리아노 종이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좀 잘 몰랐다면 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커뮤니티도 하지만 제가 전시기획 하면서도 대부분 자기가 쓰는 재료만 잘 아세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내가 쓰는 재료만 가지고 결과물을 잘 낼 수 있으면 굳이 뭘 더 찾겠어요.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그리고 손에 익었잖아요. 그런데 종이만 바꾸면 또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종이만 바꿨을 때도. 다른 재료를 다 바꾸면 어려우니까 종이만 바꿨을 때 또 재료랑 종이와 궁합을 찾아갈 때의 즐거움. 그게 이제 작품을 새롭게, 내 작품이, 요새 작품이 많이 변하셨어요. 좀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재료에서 오는 얘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짧은 시간이니까 다 얘기는 드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파브리아노 재료와 관련되는 다양한 얘기들을 각 라인별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보니까 3원 특수지가 파브리아노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재료가 많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료들이 있어서 심지어 뭐 포장지로 쓰는 종이도 그림 그리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에 뭐 진짜 100원 하는 그런 종이도 드로잉지로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재발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컬러랑과 같이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드로잉에 대한 시작하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큰일 났습니다. 그럼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까지만 다 모아놓으시면 저는 사실 전 ENTP, MT입니다. 그래서 좀 나대는 거 좋아하고 밖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음소리를 들으면 집에 가서 완충이 돼서 집에 들어가거든요. 밖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질문을 하면 대부분 질문을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시나요? 그래서 나 이거 궁금하다. 그렇죠. 네. 그래도 물어는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바로 드로잉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 채팅으로도 지금 궁금한 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장에 오신 분들이 사실 제일 주요하니까 손을 드시면 돼요. 질문 시간을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하시다가 손만 살짝만 정말 이렇게 어깨만 움찔거려도 제가 바로 갈 테니까 너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그거 해결하시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드로잉 클래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드로잉을 매주 방송도 하고 있고 영상도 또 많이 만나 뵙고 하게 되는데요. 혹시 전 그림의 고수예요. 전 이미 너무 잘 그리고 있어요. 손 안 드실 것 같고 전 진짜 초보예요. 전 정말 초보예요. 한 분, 두 분, 네. 세 분. 경매하는 것 같아요. 대분 다. 네네. 자꾸 늘어나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초보의 기준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데, 스케치 하실 때 조금 어렵지 않다. 좀 사진이나 실물을 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래, 한번 그려볼까 해서 그리실 수 있으면 초보가 아니에요. 아셨죠? 한 번 더. 전 정말 초보예요. 전 빛이 뭔지, 명암이 뭔지 뭐 다 몰라요. 하시는 분. 어려우면 안 돼요. 네네. 아예 하나도 몰라요. 구도가 뭐예요? 1점이 뭐예요? 투시 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전부 다 그러십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조금 정면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의 제가 이렇게 비켜서 몰래 보는 느낌이라기보다 조금 더 약간, 여기도 그렇고, 제가 이 골목, 막다른 골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T자형 골목에 여기 끝에 서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좀 더 시원한 느낌이 있다기보다 조금 답답하지만 그 장면을 바로 볼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이런 정면 느낌의 구도들이 쉬워요. 그리기 쉬워요. 네, 진짜로. 네. 투시 막 지금 1점 나오고 막 기울기 계산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그리실 때는 정면을 좀 당당하게 맞닥뜨리시는 것. 그래서 측면에서 몰래 이렇게 말고 그냥 정면에서 찍은 것들이 기울기에 대한 큰 변화가 없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어떤 장면을 그리실까 많이 찾게
되시는데요. 그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들은 안 그리시는 것. 첫 번째 포인트는 좀 쉽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어떤 카페의 정면 담으로 나온 뭐 어떤 나무라든지 누군가의 예쁜 집, 뭐 간판 이렇게를 좀 정면에서 한번 그려보시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잡한 요소는 안 그리는 것. 카페에 가서 막 빛이 들어오고 테이블 너무 예쁘고 해서 찍었지만 너무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만 그리기. 근데 이게 시간이 차차 지나시면 여기에 다양한 요소들을 넣으면서 점점 복잡하게 하게 되세요. 자연스럽게. 내가 생략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럼 생략해서 그리라고 했는데 뭘 생략하죠? 가 또 고민이시잖아요. 뭘 생략하냐면 그 장면을 찍으셨을 때 뭐가 예뻐서 찍으셨는지가 포인트예요. 나는 여기 위로 나온 이 마녀의 빗자루 끝 같은 이 나무들이 재미있어서 찍었어요. 이 집이 앞에가 되게 복잡해요. 여기 항상 자전거가 놓여있고 막 이런데, 걔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전거를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편안하게 제가 그릴 수 있게 돼요. 다 그리면서 제가 자전거도 그리고 이렇게 쓰면 그 바퀴가 비율이 맞는지, 막 이 바퀴 선이 어디 가는지, 거기서 벌써 주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림의 흥미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해서 찍었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 그러려면 정말 나를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색연필을 펼쳐놓고 내가 무슨 색을 좋아했는지, 무슨 색이 제일 많이 달았는지 보시면, 저는 제가 그림 그리기 전까지 늘 파란색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파란색 너무 예뻐. 막 이렇게 물건 사면 맨날 파란색 사고 이랬는데 색연필을 펼쳐보니 파란색이 1도 줄지 않아요. 갈색이 줄었어요. 네, 노란색, 주황색, 갈색을 그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색을 좋아했나 보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훨씬 더 풍부하게 쓰세요. 색감을 다양하게 내고 명암 표현도 잘하고 그 색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소재, 그다음에 인스타에서 좋아요 눌러보시잖아요. SNS에서. 그러면 알아서 AI가 내가 좋아하는 류의 그림들을 모아서 자꾸 보여줘요. 그렇죠? 그게 내 취향이 돼요. 그리고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분을 SNS에서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 이분도 좋아요 눌렀구나. 취향이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취향 중에서 한 작가를 딱 골라보세요. 나 따라잡기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공개하지 않으시고 혼자 연습용으로 SNS에 올리시지 않더라도 연습용으로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공부가 되시는. 이분은 여기서 이런 선을 썼구나.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이런 표현도 있었네. 하는 것들을 또 느껴보게 되셔서, 첫 시작은 모작으로. 근데 이제 모작이 너무 길어지세요, 대부분. 6개월, 1년, 또는 2년, 이렇게 가시는데, 최대, 그냥 저는 한 1년 정도면 어떨까? 1년 정도까지만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그 이후에는 창작이 너무 막막하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휴대폰 들고 밖에 나가셔서 막 찍어보세요. 좋아하시는 것들로 요거 한번 그려볼까 하는 것들을 찍으셔야 이제 멋진 사진과 그림을 그리려고 찍는 사진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주제가 있게 자꾸 하나의 사물도 여러 방향에서 찍어보시고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제 소재도 익숙해지시고 구도도 익숙해지시는데요. 제가 사진을 딱 놓고 또는 출력을 하시거나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옆에다 사진을 놓고 그리실 때 뭐부터 그리시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뭘부터 그릴지, 어디부터 그릴지. 그게 가장 막막하시잖아요. 풍경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어딘지, 내 눈높이가 어딘지 보세요. 내 눈높이를 어떻게 찾느냐? 물체의 대상물의 윗면도 아랫면도 보이지 않는 그 지점이 내 눈높이예요. 왜 철길에 서서 이렇게 보시면 점점 사물이 좁아지면서 쫙 한 점에서 모이게 되시잖아요. 그게 바로 소실점이고 그 소실점은 수평선상에만 생겨요. 근데 이 수평선이요, 나의 눈높이예요. 모두 똑같은 장면을 보셔도 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윗면을 다 다르게 보세요. 그래서 왜 저희가 플랫 신었다가 힐을 딱 신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약간 그 느낌. 그래서 이 물체 안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내 눈높이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내 눈높이보다 높으면 물체의 밑면이 보이고요. 내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윗면이 보이게 되는 그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인 형태를 그려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서 그려 나가시는데요.
귀퉁이부터 그리실 수 없죠. 귀퉁이부터 그리시면 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도화지 안에서 내 주제를 어디에 그리실지 뭐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저희 막 이렇게 긴 선도 쓰고 뭐 한 나무도 여기까지 그려볼까 뭐 이렇게도 하시고 길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스케치북을 좀 지저분하게 쓰세요. 긴 선들로. 그래서 이때 이제 직선으로 건물의 기울기를 세우실 때 이렇게 끌고 가세요. 너무 걱정되시거든요. 틀릴까봐. 네. 아니요, 길게 가세요. 이거 틀리셔도 좋아요. 틀리시는 걸 발견해야 고치실 수 있어요. 지우지 마세요. 지우시면 내가 방금 그은 선 그 자리에 그대로 또 긋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고 계속 선을 찾아가시고요. 저처럼 벽에 붙여 놓으셔도 좋아요. 뭐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작게라도 벽에 붙여 놓으시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내 그림을 보게 돼요. 멀리 나와서. 수직은 다 휘어요. 막 11시 아니면 1시 방향으로 무조건 휘기 때문에 나의 수직 수평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세요. 왜 휘냐면요. 대구 그리시잖아요. 팔꿈치. 대구 그리면 이렇게 돼요. 원형으로. 손목 대고 그리시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어깨의 힘으로 그리시면서 스케치를 좀 지저분하게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벽에다 붙여놓으시면 이게 가족분들 모두 공통의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완성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그림에 관심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여기 좀 색깔이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여기 좀 다른 색을 써봐 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또 접하게 되고 하시니까요. 벽에 붙여놓는 거 적극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 완성이 안 될 것 같아도 의외로 색연필은 사실 그리다가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그리기 굉장히 쉬운 재료잖아요. 저 그렇게 오랜만에 그림 시작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방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물 끓기 전에 그때 막 여기를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이 막 지금 부글부글 끓고 소리가 막 나는데도 그냥 가스불 줄이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림 그리실 대상물에서 내 시점을 먼저 찾고 그릴 주제를 정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천천히 목차를 보시듯이 이 그림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충분히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나와야 좋아요. 어쨌든 다 하늘 아래 똑같은 그림이 없다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그려지십니다. 요 골목은 제가 이제 가끔 지나가다 보면 아주 골목 끝에 이렇게 이런 옛날 집들은 이런 대문 위로 막 이렇게 나무들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햇살이 이렇게 쫙 내려오고 그래서 그날의 그 느낌이 좋았어서 요거를 그릴 때 빛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대문 그림자를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줬어요. 실제로 사선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일자로 끊어져요. 근데 그냥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더 사선으로 끊어서 여기를 채워주면 더 이 빛 느낌이 나요. 그래서 선도 물론 이거는 세워져 있는 물체니까 세로선으로 그리면 더 좋고 그렇지만 빛 방향 따라서 조금은 사선으로 써주셔도 그냥 내 의도적으로 내 선이 흘러가는 그 느낌들을 충분히 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벽이 비쳐가지고 아주 오돌도돌하게 시멘트 벽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빛 방향에 따라서 여기 계단도 여기 끝까지 계단이 기울기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윗면 꺾어지는 면 또 윗면 꺾어지는 면 이거 하다 보면은 여기서 어쩐지 이상해요. 시점이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약간 생략해요. 제가 여기 생략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계단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점도 모르겠고 이렇게 딱 올라가는 길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명확하게 그리면서 어색한 지점에 빌미를 주지 말자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사물의 포인트를 자꾸 찾아가시는 것. 그래야 좋아요. 그 나무도 제가 이렇게 빛이 와요. 그러면 불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밑에가 어두워지게 가야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까지 그려야지 하고 외곽을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잡아두세요. 근데 이제 구불구불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하시면 너무 이렇게 경직돼서 막 이렇게 똑같이 가세요. 근데 최대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무의 밑쪽을 어둡게 해주세요. 또 이때에 선 길이를 좀 길었다가
또 좀 짧아졌다가 막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표현하시면 좋은데 이상하게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일자로 돼요. 여기 일자 이렇게 부채처럼 펴지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최대한 짧게 시작하셔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셨다가 또 조금 띄우고요.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셨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형태를 먼저 잡으시는 것. 근데 저희가 굉장히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혼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 너무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그냥 여기서부터 프린트 찍듯이 막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진짜 못 그려요. 저도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전체부터 같이 완성해서 나가시는 것. 스케치부터 하고 명암도 잡고 여기도 조금 그리고 여기도 조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의 포인트를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맞추어서 나가실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 그리실 때 가장 망설이시면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여기까지 좋아요.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는 다 좋으세요. 뭐 어두운데 딱 잡고 막 짧은 선도 쓰고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이 다음이. 네. 그래서 이 다음이 문제인데 부채처럼 펴지시지 않으시려면 지금 정해놓은 어둠이 커지지 않으셔야 돼요. 약간 어색하시니까 이 어둠이 계속 커지면서 밝은 쪽으로 막 올라가게 되시거든요. 더 진하게 하시려면 여기만. 딱 밝고 어두운 게 만나는 지점만. 네. 그래서 하시면서 더 진하게 하실 때에 뭐 갈색도 섞으시고 남색도 섞어서 진하게 하시는데요. 그 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게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뭐 넉넉하게 넘어가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혼색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나 그래서 조금 밝은 색으로 요 위를 들어가시는데요. 그래서 밝은 색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어두운 색으로 가지 마시고요. 거꾸로 어두운 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밝은 색으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이 방법을 택하시면은 조금 더 실패하지 않으시면서 덩어리 느낌을 찾아가시면서 그리기가 수월하세요. 그 좀 진한 초록 위에 제가 연두를 섞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섞냐면 밝은 색 위에 밝은 색을 바로 쓰고 진한 색을 써버리면 이 경계가 굉장히 너무 명확해요. 여기가 어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리게 되세요. 그래서 거꾸로 쓰세요. 진한 색 먼저 하시고 그 위로 밝은 색을 지나가게 그려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길게 까셨다가 그 다음에 점점 짧아지면서 이 색연필을 이제 한 방향으로 좀 눕혀서 길게 잡으시고요. 넓은 면이 충분히 나오게. 근데 지금 종이는 굉장히 매끈한 재질의 종인데요. 지금 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오돌도돌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알아서 지금 이파리 음영을 막 만들어주고 있는. 그래서 종이, 요철 있는 종이를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제가 선을 좀 벌려서 쓰거나 뭐 여러 방향으로 써서 정돈되지 않아도 조금 요철이 있는 종이들은 멋스럽게 완성이 돼요. 그 선이 너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요철 있는 종이에도 활용을 해보시는 게 초반에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완성이 되고요. 대부분 요철이 있는 종이에서 색연필 발색이 진해요. 브리스톨에서 아주 잘 되실 것 같지만 브리스톨처럼 지금 이 에코팩처럼 아주 매끄러운 종이들은 색연필이 약간 미끄러지면서 선은 깨끗하게 나오지만 조금 진하게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손 힘이 좀 약하신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질감 있는 종이를 선택하시는 게 더 진하게 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고 이 위로 노란색을 쓰세요. 마지막에 노란색을 쓰셔야 좋은데요. 더 밝은 연두색을 하고 싶다. 아주 막 봄에 햇빛이 축 드는 그런 느낌. 그때는 이 위로 노란색을 지나가 보세요. 지금 진한 색에서부터 밝은 색 순서로 쓰죠. 그러면 훨씬 더 밝은 연두색이 만들어져요. 그 위로 믹스가 되면서. 그래서 색연필을 꼭 진한 밝은 색에서부터 어두운 색 순으로 쓰는 그런 또 수채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 기법에서 벗어나셔서 좀 어두운 색부터도 먼저 사용해 보시는 거. 오히려 어둠도 잡히고요. 형태도 잡히고 난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 들어가는 거라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파리가 담장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림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그림자를 꼭 회색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맑은 날에는 이런 파란색도 괜찮아요. 뭐 파란색, 보라색, 뭐 약간의 회색과 함께 그림자를 그리시는데요. 이건 조금 너무 파랗기는 하네요. 얘하고 여기서 질문 네.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네네.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림자를 파란색, 보라색, 뭐 다른 색으로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왜 가능한가요? 왜 가능할까요? 우리는 다 회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색이 아닌 이유는 왜 그림자와 회색이라고 고정관념이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미술 교육 받으실 때에 미술 시간에 항상 하세요. 육면체를 그리는데 꼭 흰바닥에 흰 석고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림자를 늘 회색으로 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색, 그림자는 회색, 머리에 완전 딱 박힌. 그런데 그 교육 과정에서의 그 흰 석고상과 하얀 그 회색의 그림자는 빛을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알려주는 거고요. 명암의 단계를. 실제로 그림자를 관찰해 보시면 이런 물체 위에 생기잖아요. 흰 벽면 위에 생기면 약간 물론 그렇죠. 회색의 그림자가 생기죠. 그렇지만 빨간 종이 위에 그림자가 생기면 진한 빨강이에요. 네. 그리고 뭐 파란 종이 위에 그림자가 생기면 좀 진한 파랑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회색으로 해도 좋고, 뭐, 여기 원래 있는 벽의 색감을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이 보라색이나 이런 것들을 반사광 또는 그림자에 활용을 하시면서 조금 더 색감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보라색은, 이건 지금 파란색이긴 한데, 보라색은 따뜻한 색일까요? 차가운 색일까요? 차가운 색이요. 또 중성색. 그쵸. 네. 고급진 용어 받았어요. 보라색은 생각해 보시면 보라색을 어떻게 만들죠? 그쵸. 빨강이랑 파랑을 섞는데요. 빨강은 따뜻한 색이에요. 그쵸. 그렇게 배웠어요. 네. 빨강은 따뜻한 색이고 파랑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색이에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라색을 신비롭다고 했나?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두 가지 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에 어떤 물체가 와도 보라색은 다 잘 어울려요. 다 잘 어울리고 맑은 날에 굉장히 빛이 많이 반사되면서 받는 그런 느낌들을 이 색이 그림 안에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림이 꼭 재현의 목적이 있을까요? 그림이 꼭 재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거를 그 장면을 그대로, 그 사진을 그대로 하는 어떤 재현을 위한 그림은 너무 이제 사진이 발명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하락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날의 그 분위기, 빛이 쨍한 거, 맑은 날, 봄날, 이런 느낌을 살리기 위한 표현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회색에서 벗어나서 다른 색감을 찾아보시는데요. 다른 색감을 어떻게 찾나요? 나는 먼셀의 20색상한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신다면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휴대폰에서 최대한 확대해 보세요. 막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을 때까지. 그러면 분명히 그 빨강색 화분을 내가 확대했는데 이게 이렇게 네모난 픽셀로 다 색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새로운 색이 들어있어요. 그 색을 끄집어내서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진짜 새로운 색이 있어서요. 사진을 막 확대해서 그 안에서의 새로운 색들을 찾아내셔야 내가 세계 마술사처럼, 뭐 샤갈처럼 독특한 색의 색감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라색 조금 세기는 한데 회색이랑 섞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보라색 그림자를 넣는다고 해서 너무 파격적이지 않잖아요. 파격적인가요? 그냥 그래, 맑은 날 같아. 뭐 그림자 생겼나 봐. 이런 느낌? 너무,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회색을 한번 올리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같이 또 색연필은 사실 종이 위에서 색감을 섞는 거라서 미리 조색할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겹쳐서 칠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색감을 만들어 주니까요. 보라색 느낌이 너무 세다. 그러면 회색을 사용하시고, 회색을 썼는데 너무 답답하고 심심하다. 그러시면 보라색을 얹어주는 언제든지 변화와 수정을 동시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해보시면서 점점 넓게 면이 찼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조금씩 면을 좁혀가면서 완성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에요. 저도
저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더 많이 표현하고 또 여기에서 색을 더 섞어요. 요렇게 기본 이제 뭐 2단계 또는 3단계의 색을 이용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밝은 곳은 밝은 색의 여러 단계들의 색을 섞고 그다음에 어두운 데는 더 점점 더 어두운 색을 섞어 나가는 것. 근데 이제 나무 그리실 때 중요한 거는 초록색의 선택. 초록색을 잘 보시면 초록색이 뭐요? 얘는 제가 이렇게 넓게 쓰면 얘는 좀 굉장히 파랗죠? 파란색이 많이 섞인 초록색. 이 색은 약간 노란색이 좀 더 섞인 초록색. 다르잖아요. 하나의 나무 안에서 2개를 같이 쓰지 않으시는 것. 네. 그래서 이 계열과 뭐 노란색, 연두색이 잘 맞아요. 그런데 2개를 같이 한 나무에서 쓰면 얘의 어둠이 이런 색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나무가 다양한 색을 나뭇잎이 갖고 있지만 여름일 때, 여름이 돼갈 때, 한여름일 때는 조금 더 파랑이 많이 섞인 계열의 초록색들을 주로 활용을 해보시고요. 가을로 넘어갈 때, 봄일 때, 이럴 때는 노랑이 많이 섞인 초록을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색연필에서 이 초록을 분리하는 것부터가 조금 더 쉽고 그림을 편안하게 그리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간이 49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50분 예정되어 있는 시간에 마무리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서 밀도를 더 높여가고 요소를 추가하고 뭐 벽에 디테일도 그리고 금도 그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요? 하는 질문을 받아야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 알려드려서 궁금한 게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이거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시는 것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만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가다듬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네. 네, 제가 너무 반갑게요. 궁금했는데 그걸 딱 잡아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또 어렵게 게 건물의 두께 네네. 그렇죠. 그리기가 어려운 쉽게 하는 방법이 건물이, 테두리, 이거를 빛이 오는 방향의 선은 좀 얇게 그리시고요. 왜 이렇게 육면체를 한다면, 만약에 지붕에 이렇게 올려다보는 형태를 많이 하시니까. 그럼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 선들은, 위에 선들은 좀 얇게 하시고요. 여기는 조금 도톰하게 해보세요. 도톰하게 해보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딱히 명암 없어도 여기 안에서의 좀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직선 하실 때도 건물 사실 이제 완벽하게 직선이 아니고 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가셔도 이제 그것도 되게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반듯하게 직선으로 잘 가고 싶다. 그러면 가다가 동그라미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왜 끊어서 가시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들. 근데 너무 삐뚤게 가시면 이렇게 한번 돌아오시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건물에서는 이제 한 건물 안에서는 좀 얇은 선들도 괜찮은데 건물과 건물의 경계 그리고 건물이 어둡기 시작하는 곳 이런 데는 구별하셔서 조금 더 진한 색을 쓰셔야 그 같은 선 안에서도 변화가 있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답이 되셨을까요? 네, 또, 네. 작가님 작품 중에서 그리고 분할해서 그리는 저 효과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없고, 이제, 한판에서 가끔, 이렇게 네모난 판이면 일부러 칸을 이렇게 나눠요. 몬드리안처럼. 이렇게 나눠서 똑같은 장면인데 여기는 나무 윗부분만, 여기는 뭐 나무 밑부분만, 또는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이 나무의 전체, 이렇게 있는 뭐 길만, 또는 뭐 중간 끊어져 있는 뭐 요런 부분만.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도화지, 30, 30의 큰 도화지를 사면
한 장면으로 이거 다 그리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들로 쪼개놓은 다음에 하나의 소재, 제가 여기 요 밑에 이렇게 풀이 나 있는 이런 가로수를 한번 그려야지 한다면 얘를 각각 다른 면으로 좀 쪼개서 요 밑에 부분을 여기다 그려보고요. 요 윗부분을 여기 중간 컷은 뭐 이쪽 이렇게 해서 그 한 판 안에서 좀 나눠서 그려보시면 요것대로도 재미있기도 하고 각각 조금 작은 그림들을 완성하는 느낌으로 끌고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화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게 되시니까요. 이렇게 쪼개서 꼭 그려보세요. 네. 나누는 비율 같은 건 있으실까요? 비율. 이거 좀 약간 즉흥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잘라볼까? 막 이런 느낌이 아니, 왜 있어가지고. 우리가 황금 비율도 있고 막 있으시니까 뭐 그런 근데 것들. 생각으로는 못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냥 출력한 다음에 종이를 접어봐요. 네, 종이를 뭐 반도 접어보고, 뭐 다등분도 해보고, 뭐 잘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잘라서 이 나무의 밑둥에 다른 나무 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일단은 출력한 다음에 접어보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비율을 확인하는 거는. 판넬 작업을 하실 때 그림을 그리고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붙이기 전에 그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나 판넬을 샀어요. 여기 합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종이를 먼저 싸요. 종이를 먼저 싸고 거기에 맞춰서 그려요. 네. 옆면도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이어서 이제 마저 그리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못 써요. 중심을 못 맞추니까 그리다 보면. 그래서 다 판넬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싸는 거. 네. 네, 물 뿌려서. 근데 이제 물을 수채화할 때보다는 조금 더 적게 뿌려요. 혹시 이제 드로잉 할 때에 마찰이 수채화보다 굉장히 심한 마찰이 많이 일어나니까 보풀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수채화 할 때만큼 흥건하게는 아니지만 이게 팽팽하게 싸질 수 있을 정도만 뿌려서 싸고 있어요. 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반 그람수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돼야 사실 물을 뿌려서 내가 이 작업을 한다. 이 기준도 좀 알려주세요. 수채화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잘 싸지고요. 근데 이제 코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지면 질기기 때문에 더 잘 싸져요. 물도 말랐을 때 아주 팽팽하게 잘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뭐 220이라든지 이런 켄트지 같은 정도의 두께는 조금 조심스럽게 너무 세게 딱 당기시는 순간 모서리가 찢어지는 경우가 꽤 있고, 근데 이제 드로잉 용지더라도 파나즈나 이런 경우에는 코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잘 싸지는 편이에요. 네. 네, 이제 본물 터졌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뭐 싸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럼요. 제스토보드라는 게 있어요. 제스토보드. 네. 그거는 그 위에 종이를 싸서 쓰는 걸까요? 아니면 똑같이 그냥 거기다 그냥 그림. 거기다가 아마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될 거예요. 제소가 칠해져서 이미 나온 것. 그래서 유화나 아크릴 할 때 발색이 이제 잘 되게 하려고 보통 제소 여러 번 칠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칠해져 있는. 근데 아마 이거 작업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제소가 발라져 있는 보드가 되게 부드럽지 않다 하시면 사포로 갈고 뭐 또 칠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제소 보드는 거기다 바로 작업하셔도 되죠. 제소가 뭔가요? 이건 안 물어보시나요? 다 아시나요? 그런데 뭐가 성분을 뭐 어떻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제소를 다 아시는 거면 절대 초보일 수가 없는데. 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러시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드로잉에 대한 건 이제 뭐 마음 같아서야 더 길게 할 수,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좀 자유롭게 이제 마무리를 한 다음에는 자유롭게 작품 보시면서 작가님하고 그냥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3원 특수주에서 이제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나눠드릴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안에 넣어드렸어요. 아주 안 뭐 직접 만드신 스케치북도 있으시잖아요. 네, 스케치북 이렇게 지그재그로 쫙 펼쳐지는 스케치북이 들어있어요. 또- 요종이로 했습니다. 로자스피나로 들어있으니까 쫙 연결되는 도시 풍경 한번
그려보시기를. 네. 그래서 얘는 한 칸 한 칸 그리셔도 되고요. 뭐 2칸 하셔도 되고, 쫙 펼쳐서 3칸 가셔도 되니까요.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 길 오신 분들이 감사하다고 뭐 밤에 이거 직접 다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앞뒤를 지금 리본 있는 데가 앞이어가지고요. 거기 펼치는 쪽이 앞장이거든요. 뭔가 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붙이지 못했습니다, 앞장에. 전시는 다다음 주 토요일까지라서 이번 주 토요일도 방문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마지막이세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총 3번 들어가게끔 전시 일정이 짜져서 일요일은 휴관이고요. 그래서 전시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 지인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오후에 방문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진쌤 인사 같이 안 해주시면 저희 아시겠지만 컬러랑 미술 커뮤니티 컬러랑에는 운영진이 3명 있습니다. 운영진 1, 운영진 2, 3이 있으신데 노출을 극히 꺼리세요. 그래서 운영진 1, 2만 앞에 있지만 실제로는 1, 2, 3호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감상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사진 찍고 자유롭게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촬영이랑 실시간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해주신 분께 한번.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